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은 여기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이 지점에서 했었는데요. 당시 이렇게 쐐기형을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르더라도 이러한 파란색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신규 매매는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시점에서 풀 현금화하고 관망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한번 하락이 나오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 저는 관망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이렇게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잠깐 보고 가실게요. 지금 이렇게 쐐기형 수렴 패턴을 그려놨는데요. 만약 지금 방송을 하는 시점에서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이러한 쐐기형 패턴을 그리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 상승을 해준다면 해주더라도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 특히 고점을 이은 이 저항 부근에서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떨어지든 아니면 올라갔다 떨어지든 떨어지면 이번에는 꽤 큰 하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상 부근은 42.8에서 42.5K,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간다면 살짝 반등 후에 다시 한번 내려서 40.8에서 40.5K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성공적으로 반등을 해줄 경우엔 추가적으로 이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까지 잘 뚫린다면 이전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더 좋은 시나리오는 최근에 이 단기 상승장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고점을 이은 이 저항선을 뚫는지 여부로 이 고점을 갱신하러 추가 상승을 해줄지 여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는 지금 바로 내리든 이만큼 올리고 내리든 아니면 여기 약 47K, 46.5에서 47K 부분까지 올리고 내리든 올리는 시나리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관망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해줘서 파란색 저항선을 뚫어준다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고 더 좋으면 상승장을 지속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 근처는 가지는 못하고 바로 떨어졌죠. 그만큼 하락의 힘이 세다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갑자기 올라서 파란 선을 뚫어주는 것이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비트는 신규로 롱 포지션, 즉 매수 포지션을 잡기가 더 위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파란 선으로 쭉 올라오는 지지선이 있었는데요. 이 지지선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월 말부터 시작된 꽤 긴 중기 지지선이었습니다. 이 지지선마저 이렇게 뚫려버렸고 지금은 이러한 뚫려버린 지지선을 리테스트하러 잠깐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단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무리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바닥을 다진다든지 아니면 유의미한 반등이 나온다든지 하는 추세 전환에 어느 정도의 신호를 보고, 예측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고 대응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더 보수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하락이 끝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좀 더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바닥을 다진다든지 아니면 반등이 좀 나온다든지 한 뒤에 들어가는 게 저는 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특성상 가격이 하락을 하고 물론 기술적 반등으로 크게 반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V자 반등으로 바로 고점으로 이어지는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때 잡았는데 이것이 저점이면 좋겠지만 쭉 끌고 내려가는 경우엔 정말 손절을 짧게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이 어디까지일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정확히 이 떨어지는 칼날의 최저점 부근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이나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하락 이후에 저점에서 나오는 단기 반등은 포기하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바닥을 다질 때, 이때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이는 여러 패턴들을 근거로 이 하락의 타겟 가격을 좀 잡아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화살표를 여러 개 그려놨는데 이것들이 다 어디까지 하락할지 예측되는 가격들입니다. 그 결과 42에서 41.5K에서 반등이 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화살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40.8에서 40.4K 부분 또 꽤 유력한 단기 반등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길 지키지 못한다면 역시 이번 큰 평행 채널의 중단 부분인 39.5K,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더 긴 지지선인
37.5K 부근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싶은데요. 사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이 평행 채널이 굉장히 길게 형성되고 있고, 이 박스권 안에서는 이미 여러 가격대에서 지지 구간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반등 포인트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큰 박스권에서 우리가 명확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지 구간은 박스권 하단밖에 없고요. 그 전에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서든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거꾸로 말하면 어디서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포인트를 미리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황이 꼭 반복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을 보면 이러한 하락의 모습도 좀 보이고요. 전형적인 이 박스권에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하락들의 모습이죠. 그만큼 예측은 정말 어려운 지금의 구간이기 때문에 예측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의 신호가 나오면 그때 진입할 생각이고요. 그 중에 하나로 단기적으로 단타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 2차례 정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RSI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RSI라는 보조 지표를 키시고 이렇게 가격은 저점을 낮추는데 RSI의 저점은 올라온다 하면 그만큼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꽤 잘 먹히는 방법은 이렇게 1시간분 기준으로 RSI를 켰을 때 3번 저점을 낮출 때 RSI 저점은 3번 높아졌을 때 이때 반등이 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단타를 치게 되신다면 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포인트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좀 활용해 볼 계획이고요. 다만 정확한 저점이 어디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더 조급한 마음보다는 추세선들이 어떻게 깨지는지, 어느 구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또 괜찮은 반등이 나와주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대응하는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급하게 마음 먹진 않고 좀 느긋하게 볼 생각입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풀렸고 이번 주에 벚꽃도 굉장히 많이 폈더라고요. 역시 오늘도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길 응원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